좀 사례, 그러니까 뭐 법적인 내용이라든지 그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아직 요 안에다가 다 넣지 못한 내용들이 아직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보면 한 50% 정도 이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그 연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법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사회적 금기에 관한 내용이 검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집중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페이지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시리아의 하피즈 아사드 시대에 혹은 약간 이후 시대도 되겠지만 한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개도 레바논으로 국경을 넘어와야 짖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시리아 사람들 했거든요. 시리아에서는 개도 국경을 넘어야 짖는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곤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레바논은 개가 짖을 수 있는 나라, 이 말이 좀 이상하다. 예,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술 연구자들도 사실 레바논 가면 되게 편안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학술 연구자들에게 가해지는 금기가 되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특히나 그런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연구 주제가 있으면은 그냥 진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도 그 누구 하나 와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술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레바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로운 환경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은 뭐 추방당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들을 레바논에서는 충분히 쉽게 바로 볼 수 있었던, 그래서 공부하기 참 사회 공부하기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믿어왔었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뒤에서 앞에서 김정명 교수님 발표하실 때 프리덤 하우스에서 나온 자료를 봤을 때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이제 레바논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사회적 금기와 검열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 건덕지들이나 있을까? 뭐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검열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로서 여기에 다빈치 코드 얘기를 들어놨는데요. 다빈치 코드가 이제 기독교계의 감성을 건드렸죠. 예, 그래서 기독교계의 중심이 되는 곳에서, 여기서는 이제 가톨릭 정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신부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안 된다, 해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레바논 공공안보국, 공공보안국, 예, 암늘암이라고 하는데요. 암늘암에서 이 책을 금서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서점에서 퇴출이 되는데요. 다빈치 코드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책으로도 얼마나 재밌게 잘 읽어보셨어요. 사회적인 논란도 많이 일으키면서, 예, 종교적인 논란도 일으키면서. 근데 레바논에서는 그것을 이미 충분히 베스트셀러로서 잘 팔리고 있었던 책인데 그냥 금지시켜버린 거죠. 금서로 지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의 구조가 꽤나 중요한 겁니다. 왜 어떻게 공공안보국에서 암늘암에서 왜 금서로 지정을 하게 되었는가? 이 구조가 중요한 건데, 가톨릭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공공안보국에서는 항상 종교계의 결정을 자신들이 대리해서 수행하는, 그러니까 서로 같이 검열을 수행을 하는, 정치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에서 종교계와 그리고 군 정보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사회적인 검열을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를 여기에서 극명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 세 번째 장으로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에 가서 어떻게 자료를 모아야 되겠다 해서 레바논에 갔고요. 12월 18 2018년 11 예, 날짜를 잘못 적었습니다. 예. 12월 20일서부터 24일까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방문했고요. 이 기간 동안 마칠 레바논이라는 곳, 그리고 사미르 카시르 제단이라는 곳을 이제 찾아가서, 이 밖에도 찾아간 곳은 더 있고 접촉을 시도해 본 곳은 더 있었습니다만, 이 두 기관이 현재 검열과 관련된, 또 특히 언론과 관련된 그 검열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곳을 찾아가서 자료 그 대표자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수행했습니다. 6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6페이지로 가보면은 레바논의 18개 공인 종파 및 인구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남미를 제외한 수치로 나와 있는데, 뭐 레바논의 정치 구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는 종교 종파가 단순히 종교 종파가 아니라 그 종교 종파 자체가 스스로 정파가 되는 그 정치 정파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 현재 그 구조가 공고히 무너질 그 태세 없이 공고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종교계가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도표를 통해서 그 구조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7페이지 쪽으로 가볼게요. 1940년대 즈음 이제 그 레바논이 독립할 즈음이겠죠. 이때는 뭐 성적인 내용 정도의 검열이 있었고요. 이제 그 후에 60년대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 갖고 검열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1975년서부터 1990년까지 이어지는 그 내전 기간 중에 더더욱 이제 검열에 관한 그 내용과 수준이 점차 더 강화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그 언론 쪽으로 본다면은 언론 쪽은 사후 검열이에요. 그리고 예술계, 그러니까 연극, 영화 이쪽 계열은 사전 검열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검열과 사후 검열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후 검열을 하게 되는 이제 언론 미디어 쪽의 경우에는 그 기소 당했을 때 이제 그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 과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요번에 가서 만나본 인터뷰인은 그 검열에 걸렸어요. 자기의 작품이 검열에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게 검열에 걸렸는데 검열에 걸린 작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작가가 한 말이 그냥 다른 나라에서 내면 돼요.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부적인 투쟁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 레바논에서는 그냥 검열해? 그럼 검열하고 말지. 어차피 뭐 내가 쓰는 언어로 이제 내가 그 다른 그 국가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검열 제도의 자체에 크게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도, 그런 작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좀 더 해 가보려고 합니다. 9페이지 쪽으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반적인 내용은 김정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근데 그 김정민 교수님과 제가 만든 이 언론자유지수표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전 2019년도 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시도는 해봤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생겨가지고 2013년도 이전 거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딱 특정하게 나타나는 그 순위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 초 정도 거까지 한번 찾아보고 싶었는데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로 보면 튀니지가 확 올라갔어요. 이제 97등에서 72등으로 확 올라와 있고요.
튀니지가 엄청난 그 민주주의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레바논의 경우는 이제 100등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계속 100등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각주 일본에 몇 등을 하고 있는지 적어놨고요. 우리나라가 41등이고 24.94점 받았어요. 한 25점 정도로. 이건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5점 정도로 41등인데 레바논이 32.44.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크게 차이 안 나요. 점수로만 보면 우리나라나 레바논이나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이 검열에 드러내놓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종교기관에서 검열을 강하게 수행한다 그러면은 레바논 시민사회는 거기에 걸맞게 아주 강하게 그리고 폭넓게 저항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등수로 보면 100등인데요. 등수로 보면 101등인데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그 나라들하고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뭐 튀니지나 레바논 정도에 있는 국가들하고 그 이후에 뭐 모로코, 팔레스타인, 뭐 알제리 뭐 이쪽으로 넘어가는 국가들하고는 그 언론의 자유 정도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뭐 사우디나 뭐 리비아 뭐 이런 데는 지금 완전 엉망인 상황인 거죠. 네. 레바논의 금서 목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레바논의 금서 목록을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 그러니까 사회적 금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양태로 드러나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하나의 도구로서 금서 목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나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번에 신의 역사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9번은 다빈치 코드, 10번은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 뭐 많이 팔린 책들이죠.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린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뭐 32번의 악마의 시, 34번의 쉰들러 리스트,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들하고 금지 사유 이것을 이제 적어 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다채롭습니다. 그러니까 18번 같은 경우에는 요리책이에요. 18번은 요리책이고, 그리고 어디서 아동도서도 있어요. 그림책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교와 관련된 전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금서로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또 재밌는 지점들도 있는데요. 이제 쉰들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런데 2014년에 금서에서 해제됐다가 2015년에 다시 금서로 지정이 돼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참 제일 재밌는 경우가 이제 32번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The Satanic vs. 악마의 시, 살만 루시디 이 책이 영문판, 아랍어판, 프랑스어판이 있어요. 이 세 개의 판본이 레바논에서 판매가 되는데 영문판하고 아랍어판은 금서예요. 근데 불어판은 금서가 아니에요. 그냥 불어판 사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각주로 이제 표시했던 건데, 각주 2번이니까, 그 각주 2번, 4번, 5번, 6번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책들이 영문판이 금서가 되었는데 아랍어판은 허용된다든지, 아니면은 아랍어판은 금서로 지정되었는데 영문판은 허용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51개의 책을 제가 가진 자료에서는 파악을 해볼 수 있었고요. 이 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금서가 되는 사유는 종교적 사유, 정치적 사유, 윤리적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스라엘, 유대교,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결부되면은 이거는 10중 8구
이거 검열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베이루트 살다가 다마스쿠스로 한번 이사 가는데 제가 아랍어 책인 줄 알고 루가 알 아라비아라고 써 있는 줄 알고 산 책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루가 알 에이브리아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국정에서 걸렸던 그 기억이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하고 관련되기만 하면은 이제 금서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관련된 책들이 총 1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42번하고 43번의 경우일 것 같아요. 둘 다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이 아니라 이야기책인데요. 원더우먼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원더우먼인데 책으로도 이제 청소년용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책 표지에 그 갤가도 그림, 원더우먼 그림이 있는 거예요. 바로 금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갤가도시 이스라엘 출신 여자 배우이기 때문이었죠. 예, 이 정도의 수준에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편 재밌는 거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 그리고 유발 하리리의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이런 책들은 현재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아 유명한 그 히브리 대학인가요? 예, 거기 대학 교수 출신이니까요. 이 책들도 사실은 금서였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그 금서에서 금서 지정이 해제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시민사회 대응 쪽으로는 앞으로 더 정리를 더 많이 해갈 예정에 있습니다. 예, 다음에 나오는 좀 더 완성된 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